자, 웹 프로그래밍 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주차요. 자, 오늘은 지난 2교시에 배웠었던 그 어떤 실습 과정들을 직접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제가 시연하는 걸 보시고 그 시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교시에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직접 실험해 보면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클립스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바탕화면에 저는 이클립스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클립스 시작하면 뜨는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된 프로젝트들이 저장될 공간인데요. 맨 처음 지정하고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바꿀 거 없이 실행을 시켜 보면 이클립스가 실행을 준비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림과 같은 이제 화면과 같은 그 이클립스 실행 화면이 보입니다. 저는 서버 추가해 놓은 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서버 톰캣 9.0 서버 로컬 호스트 요거 선택 추가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야지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시켜 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파일에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요거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입력해야 한다고 했죠. 네, 프로젝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JSP 프로젝트 01번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은 주고 타겟 런타임이 아파치 톰캣 버전 9.0으로 되어 있는지 열어보면 딴 건 없어요. 물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피니시 있습니다. 네, 피니시를 눌러보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열어보면 이렇게 여러 개 뭐 폴더처럼 생긴 것들이 쭉 보이죠. 네, 나머지 것들은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배울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웹 컨텐트 요것만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자, 웹 컨텐트가 바로 JSP가 추가되는 공간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실수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웹 컨텐트 JSP 추가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 웹 컨텐트 밑에 메타 INF, 웹 INF 두 가지 폴더가 또 있어요. 요게 보통 많이들 추가해서 나중에 동작하지 않는다. 어디는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 파일이 아니라 요 폴더가 아니라 웹 컨텐트 여기 직접 여기 위에서 JSP가 추가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웹 컨텐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뉴에 여기 보면 JSP 파일이 있습니다. JSP 파일 클릭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파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전 test.jsp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finish. 네, 그러면 그림과 같은 이제 화면이 보여요. 지금 뭐 EUC KR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코드에서 아까 우리 2교시 때 봤었던 자바 코드 추가해서 뭔가 해보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바 코드 추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크다기요 퍼센트 이렇게 단 부분들 안에서 해야 된다. 어디다 추가할 것이냐 이렇게 또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헤더 부분 위에다 넣어도 되고 바디에다 넣어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디에다가 넣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위치 선정이라고 보는데요.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자바 코드 HTML 부분이 아니라 자바 코드가 입력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자바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간단한 것 먼저 해볼까요? 자, 뭐부터 해볼까요? 그냥 우리
본인의 이름을 10번 출력하는 뭐 그런 뭐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form은 돌리면 되겠죠. for int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킨다. i를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 놓고요. 자, 여기서 출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언어처럼 printf를 쓸 수는 없습니다. JSP 자바 코드에서는 대신 printf 대신 out.println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out.println은 printf와 거의 동급, 사용 방법이 비슷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통 뭐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제 이름 입력할까요? 이름 이렇게 입력하고 하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그럼 실행시키는 거 해봐야 되잖아요. 실행. 자, 어떻게 실행한다고요? 자, 실행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1번 기억하세요. 2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test.jsp에다 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자, 좀 작게 해볼까요? 자, 여기에 run as가 있고 run as에 run on server가 있다. 요렇게요. 자, 요거 클릭해 보면 자, 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서버를 선택을 하고 돌려야 할 서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누른다. 겁니다. 자, 그럼 하단을 보시죠. 하단에 지금 서버가 돌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잘 보시죠. 맨 밑에 서버가 started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버 탭에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 그 결과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0번의 이름을 출력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건 뭐 한 줄에 전부 출력이 되어 버리고 말았네요. 자, 그 원인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설정들을 변경하고 뭐 다시 한번 다진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클립스를 바탕화면에서 클릭해서 이클립스를 다시 시동해 보겠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 건드릴 필요 없이요. 실행하고 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추가했었던 프로젝트인 JSP 프로젝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열어보면 test.jsp도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개발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웹사이트는 한 개의 JSP 파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의 파일들로 아마 구성이 될 텐데 이 웹 컨텐츠에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아예 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뭐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일에 new로 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이 프로젝트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제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제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해볼까요? 자, 그런데 딜리트 할 때요.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요. Delete Project Contents on Disk. 이거는요, 지금 이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눈에 보이지 않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말로 지울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on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워졌죠. 서버는 지우는 거 아닙니다. 서버는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파일 메뉴에 New Dynamic Web Project 선택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JS Project 0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바꿀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설정 첫 번째 예제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좀 바뀌었는데요. 뭐 그건 특별한 특별히 바꿀 필요 없으니까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Finish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JSP 프로젝트 02라고 하는 이 폴더처럼 생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하고 JSP 파일 하나 추가할 건데요. JSP 파일의 이름은 뭐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뭐 페이지 1.jsp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 finish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까 EUCKR 이 부분 때문에 좀 지금 UTF-8로 다 바뀌어 있는데요. EUCKR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는 보통 UTF-8로 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뭐 경향, 최근도 아니죠. 어쨌든 거의 지금 현대에는 어쨌든 UTF-8로 모든 페이지들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꾸 EUCKR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설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디에 가느냐 하면 윈도우 메뉴에 Preference에 가보시면 거기에 웹이 있습니다. 아니야 웹 말고요. 자 웹이 있고요. 그 웹을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JSP 파일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통 EUCKR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요 EUCKR을 맨 위에 있는 UTF-8 요걸로 바꿀 겁니다. 다시요. JSP 파일에 인코딩을 ISO 10646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ly 버튼 누르면 클로즈 하면 그 다음부터는 UTF-8로 바뀌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네, 두 번째는 이 바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바 코드를 하나 넣어서 작업하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도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int sum은 0,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1부터 돌죠. 1부터 100까지. 네. int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um 플러스는 i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추가된 게 보입니다. s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 sum이라는 변수의 i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키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인 5050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바 코드 방식으로 출력한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out.println 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sum 변수를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고요. 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출력 방법은 자바 코드를 벗어나서 HTML 코드 사이에서 이 sum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총 1부터 100까지의 총 합은 뭐다? 예, 이때 %는 %가 그냥 %가 아니고요. %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sum 변수를 출력해라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하면 기존의 HTML과 자바 코드의 변수 값을 섞어서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반면 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방식은 좀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이 값을 출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문자를 만들어서 같이 출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는 선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하단에 있는 방식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S 더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여기서 페이지 1.jsp에 run on server 이렇게 돌립니다. 네, next finish 그러면 하단에 서버가 도는 게 보이고요. 상단에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게 보입니다. 브라우저가 돈 것이죠. 자 이게 브라우저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페이지 1.jsp라고 하는 요 리소스를 요청했더니 그
페이지 1.jsp에 있는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된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내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럼 전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요 페이지의 주소를 저장하고요.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볼까요? 브라우저를 새 창으로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브라우저에 접속된 서버의 주소와 페이지 1.jsp를 요청한 URL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우리 이 페이지에 구성된 HTML을 볼 수 있잖아요. 크롬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자바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졌죠. 다시 말하면 자바 코드, 이 톰캣에서 하는 일은 이 요청된 이 요청을 어떻게 한다? 이 자바 코드를 실행하여 그 결과물들을 나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바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름 10번 출력했을 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결과물들을 확인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닫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를 바꿔서 1부터 이름 10번 출력하는 예제로 다시 바꿔볼까요? 네, 한번 바꿔보죠. 네, 10번, 100번이 아니고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out.print line 하고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출력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printf하고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printf하고 완전하게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 일종의 출력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출력하라는 뜻이냐면 이 다큐멘트 영역, body 영역에 그 값을 출력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print line이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이라는 것을 한 줄에 한 글자씩 하나씩 출력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한번 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홍길동이 한 줄에 쭉 출력이 된 게 보이고요. 자, 이 주소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크롬으로 가볼까요? 네, 크롬으로 가서 그 주소를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소스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이 10번 출력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 10번 이렇게 10줄에 걸쳐 출력이 됐다 할지라도 결과물은 한 줄에 모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당연히 HTML에서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개념이 BR 태그라고 하는 것을 써야지만 줄바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엔터를 쳐서 쓴다고 해서 줄바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HTML 공부 시간에 학습하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소스 코드에서요, 홍길동이라고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BR 이렇게 출력해야지 HTML에서는 그 BR 태그를 홍길동 다음에 BR 태그를 넣음으로써 줄바꿈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저장하시고 서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길동이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도 소스 보기가 있거든요. 예, 소스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홍길동이 10줄에 걸쳐서 나오고, 아까와는 다르게 뒤에 BR 태그를 쓴 것까지 같이 출력이 되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홍길동 다음에 BR까지 출력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 JSP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과
JSP는 웹 컨텐트라고 하는 이 폴더에 추가하게 된다. 이 두 번째요. 그 다음 추가된 JSP 안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 JSP는 일반적인 HTML과 자바 코드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바 코드에서는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요청이 들어오면 HTML은 그대로 놔두되 자바 코드에 대한 실행 부분들을 실행하여, 그죠?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결과물들을 나에게 전송한다. 전송된 결과물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접속해보면, 그 서버에 접속해보면 그 결과를 요청한 결과대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